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수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4주에서 12주 이상의 여러 증상들이 지속되는 롱코비드 혹은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의대 순환기내과의 김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호흡기내과 최혜숙입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후유증들이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환자들, 특히 순환기 쪽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슴에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호흡곤란, 그리고 두근거림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흡기내과는 보통 이제 기침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가래 양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목에 가래가 걸린 느낌? 그리고 이제 답답하다. 아니면 뭐 숨 쉴 때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덜어는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증상이 시작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기침이 멈추지 않고 4주 이상 계속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작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렴이 없는데도 기침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최근에 저 하루에 5-6명, 많을 때는 한 10분까지도 완치 후에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기침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가 깨끗한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엑스레이가 깨끗해도 폐렴이 경미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엑스레이에 명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렴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CT를 찍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폐렴이 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폐렴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기침을 할까?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 상피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파괴가 됐다가 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8에서 12주 정도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런 손상된 상피세포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분비물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면서 자극이 돼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후비루 같은 이제 증상이 남아 있어서 자극이 돼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흔하진 않지만 천식 같은 질병이 숨어 있다가 이런 감염 후에 기침형 천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침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인지 아니면 모든 감염에 의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증상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계영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갑자기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왜 갑자기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고혈압 인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고혈압은 약물치료나 생활요법으로 잘 조절이 되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이 바이러스 특징상 혈관을 잘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혈관 확장 물질들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혈압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더 흔한 이유는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활동을 더 잘 안 하게 됩니다. 즉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운동을 하면서 혈압이 잘 조절됐던 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 조절이 더 안 되게 되고요. 또 활동을 덜 하다 보면 또 많이 먹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비만이 유병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혈압이 보통 2에서 3 정도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혈압이 치료 목표를 넘어가는 정도까지 조절이 안 되면은 흔히 말하면은 혈압이 140 이상 지속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혈압약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먼저 운동을 조금 더 해보시고 또 약을 내가 잘 먹고 있는지 또 혈압을 올릴 만한 술이라든가 또는 다른 음식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조절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호흡기내과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오히려 호흡곤란이 격리 해제가 끝나고 심해지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다고 하는데 막상 심장 쪽에는 특별히 질환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호흡기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떤 합병증을 의심해야 되고 어떤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까요? 정말 외래에서도 많이 보는 그리고 듣는 질문들인데요. 실제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지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꼭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렴이 있어서 그런지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감염 후에 이런 천식 같은 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기관지가 좁아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앓고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사실 폐기능 검사를 병원에서 하는 데에는 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폐는 이제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런 이제 미세혈관에 어떤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죠. 저희가 CT로 다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폐기능 검사에 이제 폐 확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렴이나 아니면 기관지가 좁아지는 기도질환 또는 이제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 외래로도 오거든요. 폐렴은 없다는데 가슴이 아프다, 쿡쿡 쑤신다, 거기에 동반돼서 또 숨도 차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저희도 이제 순환기내과로 협진을 의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순환기내과 질환적으로 어떤 거를 의심하고 또 어떤 검사나 처치가 필요할까요? 예, 실제로 외래에도 흉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요. 그런 분들이 호흡곤란과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많죠.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양성적인 큰 이상이 없는 기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상이 있는 질환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흉통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근육의 염증인 심근염이 있는지 또 심장을 둘러싸는 얇은 막인 심낭에 이상이 오는 심낭염이 있는지 그리고 혈관 기능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의 동맥경화가 진행했던 분들이 관상동맥질환, 흔히 말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이런 병이 생기는 경우에 원인 모를 흉통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전도라든가 심장 효소 수치 피검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로포닌이라는 혈액검사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기능이 어떤지 또는 심장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물이 차게 되는 심낭 삼출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구조적인 이상들을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것에서 또 원인이 안 나오면은 심장 혈관 CT를 찍어서 이런 혈관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꼭 구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요. 중증 코로나19에 앓으시고 나서는 폐가 섬유화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 초기에 이런 섬유화를 아예 안 생기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또 이미 섬유화가 생겼다면 그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기존에 코로나 폐렴에 걸려서 회복한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폐렴 앓고 3개월째의 이런 병변이 섬유화 병변이 남아있는 게 한 50% 정도. 코로나 폐렴 2명 중 1명은 3개월 후에도 이제 섬유화가 좀 남아있다 그러고요. 그 분들을 쭉 추적했더니 1년째는 한 30% 이제 섬유화가 남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지나서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을 봤을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은 폐렴 후에 엑스레이를 추적 검사해 보면 이제 깨끗해지는 거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폐렴이 발생했을 때 입원하에 계신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섬유화를 막기 위한 치료가 이미 병원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진 않고 이제 기다리면서 보는 거죠. 다만 활동적인 염증이 계속 있다고 판단이 되면 스테로이드를 좀 더 장기간 써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사용 없이 회복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기침이나 가래에 맞는 대증 약물을 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후유증, 롱 코비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처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후에 합병증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증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일시적으로 흉통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고 이런 증상들은 잠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2주 이상, 한 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계속 지속된다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고 꼭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심전도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이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호흡기내과적으로는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회복기에 정상적으로 기침과 가래, 회복기에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점점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실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내과학회 국민주치, 내과 의사들은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주치 내과 의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